많이 물어보시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이제 슬슬 좀 종강이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결석을 몇 번까지 봐주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에는 제가 20%까지는 결석을 봐드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유고 결석은 빼는 거예요. 그냥 결석만 말하는 거예요. 유고는 당연히 출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빼고 그냥 온리 결석으로만 2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래서 결석 몇 번까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번 학기 수업을 몇 번을 하게 될지를 아직 모르니까요. 뭐 계획표가 있긴 한데 뭐 휴강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 횟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24번 인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뭐 출석을 하기로 한 거, 뭐 정정 기간에는 제가 출석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다 따져가지고 출석을 했던 수업이 뭐 24번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딱 0.2 곱해서 0.2 곱하면 얼마냐?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여기서 올릴지 내릴지는 제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빠진 거, 뭐 예를 들어서 4번까지 빠진 거는 뭐 아무 문제 없고 5번부터는 이제 한 번 결석으로 치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유고는 당연히 출석으로 따질 거고요.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벌써 이거를 다 써가시는 분이 계셔서 물어본 건가 싶은데. 그리고 아직 우리 수업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고 결석 그거 뭐 서류 같은 거 내신 분들 제가 아직 이 클래스에다가 처리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모든 수업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유고계 그 결석계를 다 반영을 한 다음에 딱 얘기를 할 거예요. 카톡방 같은 데다가 유고 처리했다,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제가 아직 처리를 안 하고 모으는 중입니다. 네, 그렇고요. 중간고사는 아직 채점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지금 가방에 시험지 다 들어있는데 주말에 들고 가긴 들고 갔거든요. 근데 애기 본다고 하나도 못했고, 제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할 거니까 금요일 전까지는 제가 해가지고 성적을 다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성적 어떻게 공지할 거냐면은 그 과제를 하나 중간고사라고 그냥 생성을 해버려서 걷다가 그냥 점수를 다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점수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클래스에서. 그리고 분포도 다 올릴 거예요. 익명으로 다 처리해서 시험 점수 전체 분포 이거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뭐 평균이랑 표준표차뿐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내 점수는 이 클래스 가서 과제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전체 점수는 제가 뭐 카톡이나 이 클래스에다가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시험 본 날 시험 이제 치고 나가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답안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제 생각에는 평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아직 해봐야 알죠. 해봐야 합니다. 우리 수업은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고요. 네, 절대평가입니다. 저희 플립러닝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절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반환점을 돌았네요. 여기 근데 왜 마이크가 안 되지? 나중에 행정실에 한번 말해야겠네. 당연히 돼 있겠거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안 돼 있네요. 잠시만요. 시작을 해봅시다. 또 중간고사 보고 시작하려니까 힘드네요. 착잡하네요. 이거 또 언제 하나?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전반부에는 이번 학기에는 조금 늘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리니어 알제브라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해서, 중간고사 시험법이 마지막에 뭐였죠? 다이어고널리제이션까지 했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한 다음에 다이어고널까지
여기까지 하나 들어갔었고, 사실 그 전에 뭐 한 가지가 좀 큰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인버스 매트릭스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가 좀 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아이겐밸류,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QR 디컴포지션, 다음에 하게 될 SVD,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은 리스트 스퀘어. 여기까지가 리니어 알제브라의 목표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버스 매트릭스 오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적어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따지던가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한다던가 디컴포지션을 하고 실제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고 이것까지 와야 이제 어딘가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배운 거는 그냥 기본에 불과하고, 뭐 머신러닝이 됐든 아니면 어떤 수업이 됐든 간에 다른 수업에 실제로 적용이 될 때의 형태는 최소 인버스 아니면 디컴포지션, 좀 많이 나가면은 리스트 스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파트의 목표고, 요거 끝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포함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면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로 넘어갈 거냐면은 그레디언트로 넘어갈 겁니다. 미분은 미분인데 그 중에서도 그레디언트를 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다항식에 대한 미분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뭐를 갈 거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 건데,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뭐 여기서 뭐 기울기를 구해서 뭐 여기로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레디언트라는 게 뭔지를 조금 파보고, 이거 하려면은 벡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이해를 하고 그거 가지고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이루는 방법, 그거를 가려는 게 하나의 목적이 또 있고요.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랑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준비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첫 번째 토픽이 뭐가 있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신러닝 배우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될 게 아마도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이거를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배운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어차피 특히나 연계 전공에서는 머신러닝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머신러닝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뭐 마지막 조금의 토픽들은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거, 좀 확률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 이러면 오늘이래. 이러면 이제 우리 한 학기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디 갈 거다? 요거 갈 겁니다. 요거 QR 디컴포지션,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1시간으로 끝나진 않을 거고, 아마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야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는 일단 플립러닝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플립러닝이 좋아요? 괜찮아요? 좀 할 거 많지 않아요? 할 거 많았죠. 근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지난 학기에도 똑같이 했었는데, 지난 학기 종강하고 강의평가에 그래도 전반부에 플립러닝 했던 거 힘들기는 했는데 그게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 지금 말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하겠지만, 일단 플립러닝을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도 플립러닝 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 수업 시간에 할 거 그냥 다 사전 강의로 하고, 수업 시간에는 뭐 예제나 문제풀이 같은 거를 그냥 달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구글 폼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네, 구글 폼에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할게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내용이 그렇게 전반부처럼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플립러닝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좀 제한된 시간에서 많은 개념을 소화하려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막 수업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플립러닝 하게 되면은 실제 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론 같은 거 하기보다는 실제 막 예 같은 걸 드는 시간을 훨씬 많이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구글 폼에다가 써주세요. 대충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별 얘기 없으면은 하반기에는 플립러닝 안 할 겁니다. 네. 시작을 하죠. 또 주말에 놀고 시작하려니까 힘드네. QR 디컴포지션을 할 건데, 우리가 다이어고널리제이션 기억을 시험범위였죠. 다이어고널라이즈도 일종의 디컴포지션의 일종이어서 어떤 행렬을 특별한 형태의 행렬에 곱으로 쪼갤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했죠. P랑 D라는 두 개의 행렬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이때 P라는 행렬에는 아이겐 벡터들이 차곡차곡 들어가고, 이 D라는 행렬은 다이어고널 행렬인데 아이겐 밸류들이 차곡차곡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행렬 P와 D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QR 디컴포지션은 어떤 행렬을 Q랑 R이라는 두 개의 행렬로 표현을 할 거예요. 두 개의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는 곱은 곱인데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Q라는 행렬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다뤄야 되는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들어갈 거고, 이 R에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들어가요. 저희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마지막에 했었죠. 이렇게 행렬 있으면은 대각선을 제외하고 여기만 가득 차 있으면은 어퍼 트라이앵귤러죠. 반대가 차 있으면은 로어 트라이앵귤러고, 어쨌든 QR 디컴포지션은 이 주어진 행렬을 가지고 오소고날한 베이시스를 찾을 거고, 그에 대응이 되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은 요 얘기에 대해서 주로 할 거예요. 실제로 A라는 행렬을 Q랑 R로 쪼개는 방법을 실제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QR 디컴포지션에서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찾는다는데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시간이랑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오소고날 그리고 오소 노말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람슈미츠 프로세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QR로 넘어갑니다. 이런 흐름으로 갈 건데, 오늘 요거 하고 시간이 되면은 여기까지 갈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 걸로 해봅시다. 해보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기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유닛 벡터라는 게 있었고, 오소 고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소 노말 베이시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의 전반부에서 유닛 벡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유닛 벡터 뭐냐면은, 벡터는 벡터인데 뭐 X라고 해보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하죠. 크기가 1인 벡터는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벡터를 유닛 벡터로 만드는 걸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어진 벡터를 가지고 유닛 벡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유닛 벡터로 만들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오소고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소고날. 뭐 한국말로 하면은 수직 내지는 직교,
이런 의미인데, 오쏘고날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운 오쏘고날은 뭐였냐면은 두 벡터가 서로 오쏘고날한다 하다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언제? 두 벡터가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0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벡터 u랑 벡터 v는 서로 오쏘고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한 오쏘고날은 두 벡터에 대한 겁니다. 두 벡터. 나중에 행렬에 대해서도 오쏘고날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관련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베이시스 말고 오쏘노말부터 해볼까요? 오쏘노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두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벡터가 서로 오쏘노말하다. 이거는 오쏘고날이에요, 일단. 그리고 둘 다 유닛일 때. 둘 다 유닛 벡터일 때. 요 두 개를 합쳐서 오쏘노말이라고 부릅니다. 딱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데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1인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오쏘노말이라고 합니다. 저기 위에서 다뤘던 두 개의 개념이 둘 다 들어있죠. 유닛 벡터도 필요하고 오쏘고날도 필요해서 두 개를 합쳐서 오쏘노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시스라는 게 있었어요. 베이시스는 뭐에 대해서 정의가 되냐면은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죠. 베이시스는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이루는 베이시스가 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벡터들이 얘를 일단 스팬을 해야 돼요. 주어진 공간을 스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일단 베이시스의 후보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죠. 중간고사 끝나고 첫 시간이라 그런지 되게 잔잔하네요. 시험기간이 끝났나요? 아직 시험기간이에요? 아, 시험기,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어. 오늘 휴강할걸. 저 보통 시험기간에 한 번 휴강하거든요? 어차피 시험기간이니까? 오늘 휴강할걸 그랬네. 어차피 안 됐잖아, 오늘. 저는 지난주로 시험기간 끝난 줄 알고, 오늘 해야겠지? 그러면서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강할걸.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강할 수 있었는데. 맞다.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일단, 5월 8일 휴강입니다. 월요일이죠? 이날 개교기념일이라면서요? 그죠? 휴강입니다. 쉴 수 있으면 쉬어야지. 한번 확인할게요. 5월 8일 놉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 휴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비군을 가야 돼요. 네, 요거는 개교기념일. 아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알아서 필요하면은 제가 적당히 진도 부족하다 하면은 녹화 강의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녹화 강의 올릴 거고, 진도 충분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할 건데, 일단 두 번은 휴강 확정입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예비군 가시는 분들, 이날 예비군 가시는 분들 인사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민망해요. 인사하지 마세요. 갑니다.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다. 그래서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주어진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이시스라는 건 유니크하지 않다.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서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오늘이랑 결국 QR 디컴포지션에서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오소고날 베이시스 내지는 오소노말한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베이시스인데 그 중에서도 오소고날한 베이시스들 아니면 오소노말한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가 R2라는 공간을 예를 들어볼게요. R2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두 개의 벡터 셋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x1, x2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y1, y2라고 합시다. x1, x2는 이렇게 생겼어. 몇 도 할까? 이렇게 할까? x1, x2는 이렇게 생겼어. 얘가 뭐 1,0, 얘는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몇 도야 이거? 135도죠. 마이너스 1,1이니까 135도를 이루고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생긴 x1, x2도 얘를 스팬을 하죠. x1, x2는 일단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R2를 스팬을 하기 때문에 얘도 일단 베이시스예요. R2에 대한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Y1이랑 Y2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1,0, 0,1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네도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R2를 스팬을 하니까 얘도 R2에 대한 베이시스는 베이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보너스로 뭐가 있죠? 오소 노말하죠. 네, Y1이랑 Y2는 서로 오소 노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X나 Y나 둘 다 베이시스는 맞아요. 둘 다 베이시스는 맞는데 우리가 사실 실제로 다루기 편한 건 얘예요. 얘. 오소고나란 베이시스가 되게 다루기가 훨씬 편해요. 왜 그러하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하나 띡 주어졌어. 이렇게 똑같은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베이시스니까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R2에 있는 그냥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베이시스라면 R2를 스팬을 하는 애라면은 R2에 있는 벡터를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벡터를 뭐 y1 더하기 뭐 y2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왼쪽의 경우랑 오른쪽의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이 P라는 벡터를 주어진 이 P라는 벡터를 여기 이 X1이랑 X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얻어낸다는 뜻은 이렇게 적당한 평행사변형을 하나 찾아야 되죠. 이렇게 적당한 평행사변형을 찾아서 여기가 뿅 곱하기 X1이 되죠. 요거. 그쵸. 요 P를 만들기 위해서 X1 방향의 성분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이 가로 방향 성분. 마찬가지로 이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놓고 요 방향 성분. 이게 되겠죠. 뭐 곱하기 X2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 이 주어진 벡터 P를 이렇게 X1이랑 X2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스칼라를 찾으라 라고 하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복잡할 거예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루는 각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 길이를 알아내야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오소고나란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서로 수직이야. 수직하다는 거에
수직하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죠. 서로가 서로한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성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서 보여줬던 x1이나 x2라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향이 조금은 들어있어. 영향이 들어있다는 게 무슨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얘네 둘이 요 x1이랑 x2가 완전히 서로 무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x1을 기준으로 했을 때 x2가 x1 방향으로의 성분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x1이랑 x2랑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직이 아니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 그러니까 P를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새로운 벡터를 하나 표현을 하려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평행사 변형을 하나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소고나라면은 일단 이득이죠. 개이득이죠. 개이득. 왜냐하면은 오소고나라니까 자기는 자기 방향만 신경 쓰면 돼요. 이 P라는 벡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쪽 방향만 그냥 담당을 하면 돼. Y2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마찬가지로 Y2도 이쪽 방향 성분을 구해야 돼요.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 요거를 구할 때 Y1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내 방향으로의 성분만 구하면 돼. 그쵸? 여기는 근데 그러지 않잖아. 여기 왼쪽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X1 방향으로의 성분을 이렇게 구해도 그거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얘를 합성을 하려면 평행사 변형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반면에 오소고나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에 각 방향으로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P라는 벡터를 Y1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직하게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시오렘을 다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요 모양. 이게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떠한 주어진 벡터 y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벡터 y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건데 u1, u2부터 해서 up를 이용을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서로 오소고나래. 서로가 오소고나래. 서로가 오소고나란 베이시스야. 이때 이 y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 이 U1의 앞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스칼라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게 담당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 Y라는 벡터가 U1 방향으로 얼마만큼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겠죠. 이 Y라는 벡터 안에 들어있는 U1 방향의 성분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오소고나라니까.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구하면 된다? Y하고 U1하고 내적을 한 거를 U1을 자기 자신으로 내적한 걸로 나누면 된다. 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오늘 제일 중요한 모양입니다. 요거. 이게 뭐다? Y라는 벡터가 U1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만 가능하다? 오소고나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러 갑시다.
이렇게 x1과 x2가 실제로 쓸게요. 1, 0이고 0, 1이에요. 서로 오소고날하죠. 그리고 오소고날한 베이시스죠. R2를 스팬할 수 있는 오소고날 베이시스예요. 이때 벡터가 하나 주어져. P라고 할까요? 아, 저기서 Y라고 했으니까 Y라고 해봅시다. 1,1이야. 우리가 이건 쉬우니까, 얘는 쉬우니까 x1 더하기 x2라고 바로 알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Y라는 벡터는 x1과 x2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건데, 지금은 오소고날하니까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y라는 벡터를 x1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하고 그거를 x1을 자기 자신으로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걸로 나눠요. 마찬가지로 y라는 애를 x2 이번에 표현하려고 하는 애 걔랑 둘이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로 나눠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여기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1, 0, 1, 0이 분모로 들어갈 거고 1, 1이랑 1, 0이 두 개 이너 프로덕트 한 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0, 1, 0, 1 이너 프로덕트 하고 1, 1이랑 0, 1을 이너 프로덕트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뭐냐면 1분의 1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1분의 1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지금 뭐기 때문에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되 각각의 방향으로의 성분은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오소고날하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x1 방향으로는 1만큼 들어있고 x2 방향으로도 1만큼 들어있고 얘네 둘이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어차피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이게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처럼 들리겠지만 그 독립이 아니라 서로 무관하죠. 서로 완전히 무관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예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베이시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x1은 1,1이야. x2는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x1이랑 x2랑 이너 프로덕트 취해보면 0 나오죠. 그쵸?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 0이니까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오소고날한 베이시스입니다. 오늘 거의 다 그냥 다시 보기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하여튼 해보긴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요것만 바꿔볼게요. 베이시스를 바꿔볼게요. 베이시스를 이렇게 바꿔볼게. 아까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45도 삐뚤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아까 뭐였어? y가 1,1 y라는 벡터가 있어요. 1,1 그래서 이 y도 역시 x1이랑 x2를 이용을 해서 표현이 가능하죠. 지금은 쉬우니까 1이랑 0으로 딱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y를 x1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자기 자신으로 나누고 또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 1이랑 해서 마찬가지로 1, 1이랑 1, 1을 하겠죠. 여기는 1, 1이랑 마이너스 1, 1이랑 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약간 오소고날한 건 마찬가지인데 아까랑은 조금 다른 벡터예요. 이거 다 계산하면은 2분의 2 x1 2분의 0 x2가 나와서 x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오소고날한데 얘를
여기 방향으로 표현하려면 요만큼이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벡터를 x2 방향으로 표현을 하려면 요만큼이 들어가 있다. 서로 수직이니까 자기 방향으로의 성분만큼만 계산을 하면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일단 진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꼴. 요 꼴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얘기 중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계획표에 리스트 스퀘어를 넣어놨나?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 넣어놨네. SVD 한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오늘 그럼 약간 예고편만 얘기를 해볼게요. 요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 나와 있어서 요게 사실은 뭐 얘기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는 그 선형대수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로 결국 이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인버스 문제 있었잖아요. 그 인버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y는 ax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를 찾는 방법이 역행열애에서 하려는 문제였잖아요. 그거에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려는, 그 문제랑 연관이 되는 그런 주제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한번 느낌만 보고 넘어갑시다. 뭐냐면은 y라는 벡터가 있어요. y라는 벡터가 있고, 이 w라는 서브 스페이스가 하나 있어. 뭐 모르긴 몰라. 지금 예를 들자면은 R3라는 공간에 y라는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 w는 안타깝게도 디멘션이 2였나 봐요. 그래서 평면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R3를 스팬하지 못했죠. 뭔진 모르겠는데 R3를 채우진 못했고 디멘션이 좀 모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차원 벡터가 하나가 있고 2차원의 서브 스페이스가 하나가 있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 y라는 벡터가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y가 하필이면은 이 서브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 존재했나 봐. 그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3차원의 벡터가 됐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y를 여기 안에서 이 w라는 서브 스페이스 안에서 쟤를 근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y라는 벡터를 내가 이 w 안에서 y를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죠. 이미 그 공간 밖에 있기 때문에 w 안에서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y를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간 밖에 있다는 뜻이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완전히 표현은 못해도 걔랑 비슷하게는 표현을 해볼래. 저 y를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비슷하게 찾아볼래 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그 y를 근사하고 싶은 어떤 y 햇이라는 벡터를 찾을 수 있는데, 걔가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뭐냐면은 이 y라는 벡터를 이 w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똑 떨어뜨려서 투영시킨다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똑 떨어지죠. 우리가 어쨌든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똑 떨어뜨려서 그 공간에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점을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 y라는 벡터에 대해서 이 y라는 벡터를 w라는 공간에다가 수직으로 똑 떨어뜨렸을 때 만나는 이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y 햇이라고 할 건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W라는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Y라는 벡터에 대한 가장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다? 여기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여기 지금 Z라고 해놨잖아요. Z라고 왜 해놨어요? 우리가 실제 표현하고 싶은 벡터랑 우리가 근사하고 있는 벡터 두 개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러죠, 에러. 그럼 두 개 사이의 에러인데 이 Z라는 에러가 언제 제일 작아지냐면은 요때 제일 작아져요. 수직할 때. 사실 그렇죠. 한 평면이 있고 그 평면 밖에 점이 있는데 뭐 이 길이 그것보다 여기 딱 수직으로 떨어질 때 요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잖아요. 한 평면과 그 평면 밖에 있는 한 점이 이루는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는 얘네가 수직으로 만날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냐면은 요 점을 여기 위에다가 투영을 시킨 점일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때 이제 뭐가 뭘로 바뀌냐면은 이 공간이 사실은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로 바뀔 거고, 결국에는 A 행렬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벡터는 여기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얻고 싶은 벡터는 얘여서 그거를 최소로 만드는 방법이 리스트 스퀘어다. 그런 얘기로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여기 나오죠? 일단 아마 그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긴 하는데 뭐다? 최고다. 제일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다. 뭐다?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언제다?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가 최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겁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죠. 그램슈미츠. 마음이 약해지네. 그램슈미츠. 몇 분이야? 45분 됐는데 아직? 요거 좀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지금 끝내길 바랬어요, 지금? 혹시?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진짜. 네, 11시 반 전에 끝낼게. 15분만 줘, 이제. 그램슈미츠 프로세스 좀만 하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오소고날이랑 오소노말을 좀 얘기를 하고 그람슈미츠 한 다음에 QR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요거를 살짝만 해봅시다. 정확히 얘기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살짝만 해봅시다. 뭐냐면은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이겠죠? 이게 뭐냐면은 벡터들이 들어와요. 뭐라고 쓰나 여기서? X에서 V로 가네. 뭐 예를 들면은 X1, X2, X3가 들어와. 얘네는 뭐 베이시스가 돼도 상관없고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든 인디펜던트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어. 그냥 아무 벡터가 여러 개 들어와. 그래서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뭐 하여튼 새로운 벡터들이 나올 겁니다. 개수는 3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뭐냐면은 오소고날하게 뽑아줘요. 똑같은 벡터들인데 뭐냐면은 얘네들이 스팬을 하는 거랑 얘네들이 스팬을 하는 공간에 대한 오소고날한 베이시스를 뽑아줘요. 사실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몰라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친 겁니다.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뽑아주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람슈미츠 프로세스는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벡터가 뿅뿅뿅 들어왔을 때 똑같은 공간인데 걔네를 오소고날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베이시스를 뽑아주는 게 그램슈미츠 프로세스입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설명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 하고 딱 끝낼게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100, 110, 111 이렇게 벡터가 3개 주어졌어요. 일단 얘는 운이 좋게도 스팬을 하긴 하는데 R3를 스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베이시스는 맞습니다. 얘네가 R3의 베이시스냐 라고 물어보면 이건 맞아요. 근데 서로 오소고날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오소고날 베이시스는 아니에요. 이거 3차원에서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는 있어요. 수직하지는 못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R3 베이시스가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서로 오소고날한 그런 베이시스를 하나 찾아보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찾습니다. 1번. 일단 첫 번째 애를 그대로 씁니다. 첫 번째 애를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그리고 베이시스에 들어가게 될 두 번째 애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두 번째 벡터 있잖아요. 두 번째 벡터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 x2에서 뭐를 뺄 거냐면은 x2가 가지고 있는 v1 방향의 성분을 뺄 거예요. 요렇게 뺄 겁니다. 네. 일단 뭐다? x2를 들고 와요. x2를 들고 오는데 얘네 둘이 우리가 오소고날해졌으면 좋겠잖아. 모르긴 몰라도 지금 x1이 이렇게 있었고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x2가 이만큼 있었다 쳐. 서로 아직 오소고날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있냐면은 v1은 일단 똑같이 잡아. v1은 똑같이 잡고 v2는 어떻게 잡냐면은 x2 중에서 x2가 가지고 있는 x1 성분, 나머지 성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 중에서 x1 성분을 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성분을 빼고 나머지 그거를 v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이 수직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중입니다. 어떻게? x2를 데려다가 v1 성분을 빼고 싶은 거예요. v1 성분을 뺄 거야. 그러니까 x2가 가지고 있는 v1 방향의 성분을 추출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도 해보죠. 11빵에다가 11빵이랑 1빵빵이랑 이너 프로덕트 하고 1빵빵이랑 자기끼리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1빵빵을 곱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대입하면 이렇게 생겼어. 그쵸? 뭐다? x2는 일단 그대로 가져왔어요. x2는 그대로 가져왔고 x2에다가 v1 앞에서 정했던 v1을 다 쓴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스칼라예요. 이너 프로덕트 분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여기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11빵에서 이거 뭐냐 2분의 1이네요. 1빵빵 맞나? 1 아니네 1분의 1이네 1분의 1 1빵빵이죠. 아 1빵 네 1빵빵이죠. 계산하면 뭐예요? 010 나오죠. 이렇게 V2가 얻어집니다. 뭐다? V2는 뭐다? X2에서 V1 성분은 싹 빼버리고 나머지 성분만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다? 요쪽 방향의 성분을 완전히 다 빼버렸으니까 요거 V1이랑 V2 오소고날 하죠. 지금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 0이죠. 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V3는 마찬가지로 X3를 데려와요.
X3를 데려오는데 이제 빼야 되는 게 두 개예요. 두 개를 빼야 돼. V1 방향의 성분도 빼고 V2 방향의 성분도 빼요. 그러고 남는 거 가져가면 돼. 그럼 X3를 V1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한 거를 요걸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V2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111이라는 벡터를 111, 아까 1빵빵이었어요. 이거는 1이었고요. 아, 여기는 점 찍으면 안 돼, 사실.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죠. 아, 그냥 다 쓸게요. 요런 스칼라에다가 1빵빵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112를 이번에는 아까 V2 구했죠. 010이었어요. 요 스칼라에다가 010 곱하면 돼요. 실제 계산해 볼까요? 111에다가 요 구하면은 요거 1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분의 1이 돼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남는 게 뭐다? 001 이렇게 나와요. V3 이렇게 구합니다. V3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V1 얘였죠. V2 얘였어요. 얘네 오소고날하죠. 새로 구한 V3 얘네도 오소고날하죠. 요렇게도 오소고날하죠. 다 오소고날해집니다. 왜 오소고날하다? 우리가 이걸 구할 때마다 앞에서 구했던 벡터들의 성분을 다 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애들은 앞에 거랑 다 오소고날해져요. 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예를 들어봤습니다. X1, X2, X3 원래는 뭐였다?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맞는데 오소고날 하지는 않는 세 개의 벡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출을 한 그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 세 개의 벡터보다 1번, 2번, 3번 얘네는 뭐다? 서로 자동적으로 오소고날해진다. 근데 어쨌든 X1, X2, X3나 V1, V2, V3나 스팬하는 거는 동일하다. 전부 다 지금 R3를 스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팬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표현하는 베이시스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특히나 V1, V2, V3는 서로 오소고날하게 나오는 베이시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